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고 계시나요? 운동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저처럼 코로나 때 배달 음식과 아이스크림을 야무지게 퍼먹으며 건강을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저는 그러한 몇 년을 보내고 체중이 아주 많이 증가했고요. 그걸 되돌리느라 운동이 아닌 굶는 다이어트를 했고요. 그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에 걸리고 탈모가 와서 머리가 잔뜩 빠졌습니다. 예, 대본을 쓰고도 제 육성으로 얘기하려니까 웃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눈물이 나는 얘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나름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게 위험한 일이 돼버리니까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을 먹게 되고, 아시다시피 배달 음식은 너무도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고요. 이제 그걸 자주 먹게 되니까 평소 식습관도 한 그 2, 3년에 걸쳐서 깨져버린 것 같아요. 평소에도 되게 잘 챙겨 먹고 이런 타입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식습관이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나가질 않으니까 당연히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될 거고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또 되게 웃고 울고 그런 시간이 사람에겐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단절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심리적 허기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들 이제 고립되고 외로웠던 거죠. 그 비어있는 마음을 음식으로 채워 넣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코로나 시대를 정리해보는 기분입니다. 아무튼 지나고 보니까 꽤가 아니죠. 너무나 많은 걸 잃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안타까운 일에는 애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아주 고생하셨다고, 잘 견디셨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들 일어나서 본인에게 또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을 청취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 허그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능하니까 박수로 하시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고생했다. 네, 박수를 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헬스 초보의 PT 경험기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야기라
하지만 또 이 개인적인 얘기에서 또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가 운동한 얘기 뭐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서두에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려고 만든 방송이니까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한 20회 정도 PT를 받았거든요. 한 2개월, 3개월, 한 2.5개월 가량의 시간 동안 개인 PT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꽤 비싼 가격인데요. 20회에 120만 원을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예, 비싸죠? 아마 뭐 제가 수중에 돈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뭐 결코 받지 않을 그런 가격이긴 합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헬스 이 PT 쪽 이 운동 종사자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해요. 이게 횟수로 보면 뭐 개인한테 뭐 1회당 6만 원씩 그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횟수가 늘어날수록 또 뭐 당연하게도 가격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회는 너무 이도저도 안 되는 운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회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제 적금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되었고 때마침 그걸로 이제 뭘 할지 이제 메모장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제 돈 만기돼 찾으면 뭐 하지? 뭐 그런 것들을 메모장에 이것저것 써뒀거든요. 물론 뭐 적금을 모아서 그걸 또 모아서 불리면 좋겠죠. 좋은데 그래도 뭔가 몇 푼 안 되는 월급에 좀 모아서 뭔가 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열심히 모았고 대부분 이제 메모장에 써둔 게 이제 갖고 싶은 물건들이었어요. 이제 쇼핑이죠. 쇼핑을 하고 싶은 목록들을 써뒀는데 이 문득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 건강을 위해서 소비를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제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되고 또 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봐도 확실히 그 몸에 근력이 늘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밈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나 이제 뭐 그런 자세 있는 사람한테 뭐 척추 수술 뭐 5천만 원 뭐 이런 얘기, 디스크 수술 5천만 원 뭐 이런 얘기. 네, 자세를 올바로 해야지 수술을 할 일이 없고 디스크가 걸릴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밈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 진이 다 빠져서 나름 이제 일찍 퇴근을 한다고 해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씻고 저녁 먹으면 그냥 바로 침대에 이제 뻗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 퇴근 후부터 나의 시간인데 뭔가 저는 이것저것 좀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뭐 기획하고 주제를 뭘로 할까 선정하고 대본을 쓰고 뭐 컴퓨터를 켜고 녹음 장비를 꺼내서 녹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가 운동을 시작한 그 시기와도 참 맞닿아있네요. 이게 대본 쓸 땐 생각이 안 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래요. 저에게 체력과 활력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1년 넘게 고민하던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네. 덕분에 청취자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 농담이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그죠? 좋네요. 선순환이네요.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 얘기도 좀 털어놓고 제 외로움도 덜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는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댓글 또 남겨주시면 또 더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운동의 아주 순기능이네요, 정말.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그렇게 뻗기 일쑤였기 때문에 침대에 체력을 얻고 싶다. 나 정말 체력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죠. 회사 다녀와서도 에너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몸을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운동하기 전에 되게 걱정이 됐던 게 제가 이제 왼쪽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왼쪽 발목, 무릎, 어깨 이렇게 좀 안 좋거든요. 발목은 이제 군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잘못 살짝 접질렀던 것 같아요. 뼈가 부서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뼈가 부서졌을 수도 있나 아무튼 인대가 늘어났나 아무튼 그래서 퉁퉁 부었었는데 그때 좀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긴 그렇고 이제 뭐 군대에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육군은 아니었고 이제 경찰 쪽이었는데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뭐 선임들이 쉬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갓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뭔가 훈련 중에 다친 건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훈련 외적인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데 선임들이 약간 쉬쉬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안 보내려고 했고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눈치가 보이니까 아프지로 참았죠. 그때 그냥 안 좋은 상태로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이 좀 안 좋고 무릎이랑 어깨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자세가 바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PT쌤 얘기로는 왼쪽 발목이 그 20대 초반 때 군대에서 다치면서 그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영향을 끼쳤을 확률이 꽤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뭐 그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왼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이런 상태로는 헬스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헬스를 하게 되면 이제 무게를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 무거운 무게들을 들고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찰나에 이제 그 제가 고민을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재활 PT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그 헬스장 짐에 가서 그 트레이너들한테 받는 PT도 있지만 이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재활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PT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깃했죠. 이게 운동을 하면서도 나의 아픈 부분을 고칠 수 있고 그렇다니까 되게 혹했었죠. 그래서 이 동네 근처에 검색을 했고요. 그래서 재활 PT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죠. 제가 제목엔 이제 헬스 초보 이렇게 얘기를 하였지만 사실 저는 헬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20대 초반, 초중반 때 헬스장을 한 2번 정도인가 끊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때 그 나이 때는 PT라는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이제 직원 뭐 관장님 이렇게 계셔서 운동하는 법 알려주시고 기구 쓰는 법 알려주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에요.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2번의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뭐 헬스장의 그 결말들 아시죠? 그 사람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연초에 헬스장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그리고 3일 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뭐 3개월 뭐 이렇게 끊어서 이제 며칠 가고 가지를 않았던 3개월 끊고 돈을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운동하기를 지독하게 싫어했던 운동과는 거리가 먼
학창 시절에도 운동장 운동장 뭐라고 했나요? 그 운동장 쪽에 있는 그 계단들 있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체력장 1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일단은 헬스가 혼자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그렇게 이제 큰 돈을 이제 낭비를 하고 제가 이제 다짐을 했죠. 이제 내 인생에 헬스란 없다. 헬스장에 가는 것도 이제 평생 내 인생에는 없을 것이고 저런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죽기 전까지 무게를 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였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뭐 운동을 한 적이 없고 헬스를 운동한 적이 없고 헬스뿐만 아니라 운동 자체를 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젊음에 의지해서 밥을 많이 먹어도 술을 많이 마셔도 그닥 찌지 않는 그냥 좀 굶으면 빠지고 하는 뭐 그런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때 나의 젊음, 나의 생명을 땡겨서 쓰는 겁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 아닌가 싶지만 제 방송을 이제 10대 후반, 20대 분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평생 갈 것 같지? 아니야. 나도 평생 갈 줄 알았어. 여러분 반드시 에이징 커브가 옵니다. 저도 평생 그 몸무게를 유지할 줄 알았죠. 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고요. 운동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하지 않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대사량도 떨어지고 살이 붓고 근육량이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똑같이 먹고 있는데 20대와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20대를 보냈고요. 그래서 뭐 운동을 안 했죠. 뭐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안 한다. 아무튼 그렇게 제 인생에 다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첨언을 하자면 저희 이제 PT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해라. 그 똑같이 운동을 해도 젊은 분들이 근육이 더 잘 빨리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나이 들수록 뭐 대사작용도 떨어지고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고 그죠? 이 근육을 만드는 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 텐데 나이 들면서 그게 떨어지니까 젊은 분들은 조금만 하셔도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을 하고 무엇보다 그 근육을 붙이고 뭐 체력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나이 때 그거를 해서 재미를 붙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 운동을 습관 붙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순환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니까 그 운동을 선순환시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라는 박명수홍의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JRPT를 어디서 받을지 찾았고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제 자세와 평소 뭐 앉아 있는 자세의 습관들,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해야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러닝머신. 이제 이런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러닝머신에서 걸으면서 제 걸을 때 자세도 체크해 주셨어요.
사실은 현대인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앉아 있거나 걷거나, 그죠? 집에 오면 눕죠. 눕기도 하지만 뭐 눕는 자세는 볼 수 없으니까. 자는 자세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 잠잘 때 자세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면 잘 때는 내 몸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왼쪽으로 안 좋은 이유도 그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자거든요. 저는 이제 똑바로 누워서 대자로 못 자고 새우잠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왼쪽으로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 어깨와 왼쪽 부분이 꾹 눌린 채로 자니까 어깨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다 해주세요. 와, 그 걸을 때 자세와. 그래서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좀 되게 깨달았어요. 뭔가 이렇게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평소 걸을 때 나의 걸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몸에, 사람이 이동하려면 그냥 걷는 거지, 걸을 때 나의 어떤 발의 움직임과 어깨를 똑바로 폈는지, 엉덩이 위치는 어떤지, 내 머리 위치는 어떤지, 이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활 PT라는 거를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바라보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세가 지금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나름 그냥 내 걷는 거랑 서 있는 자세랑 이런 게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제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웃으시면서 혹시 마이클 잭슨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 혹시 다들 아시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그 유명한 그 춤이 있어요. 춤이 이렇게 딱 서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마치 이제 곧 바닥에 이렇게 딱 고꾸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을 앞으로 이렇게 확 기울이는 그 춤이 있거든요. 아주 그 유명한 시그니처 춤이죠. 문워크와 더불어.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자세로 이제 움직이고 서 있고 걷고 하니까 저보고 마이클 잭슨이냐고. 저도 빵 터져서 웃었던. 그만큼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리도 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걷다 보면 어깨랑 등이 아플 것 같아요. 이 머리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뭐 머리가 저처럼 크든 작으시든 상관없이 애초에 우리 몸이 이 머리 무게를 버티고 있는 거죠.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보지 마라, 거북목 온다, 라운드 숄더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만 핸드폰을 보려고 머리를 앞으로만 조금만 이제 각도를 굽혀도, 각도가 좀 앞으로 머리가 숙여도 이 척추랑 경추죠. 이 경추랑 이쪽에 들어가는 무게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대요. 현대인들이 이제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하는 이유가 있죠.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스마트폰도 폰이지만 뭐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와, 안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더 크고 무거울 텐데, 내 몸이 이걸 하중을 견디느라 엄청 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게 인지가 되고 이해하게 되면, 어디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딱 보이니까. 저는 그냥 첫 상담 때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먹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PT를 받으면 헬스 선생님께서 식단 관리를 아주 빡세게 막 검열하신다고, 체크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서 되게 겁먹고 왔거든요.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근육을 좀 키우고 싶고, 뭐 체중도 지금보다 코로나 때 좀 찐 게 있기 때문에 좀 체중도 좀 줄이고 싶고, 막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식단을 확 어떻게 이제 막 정말 극단적으로 줄여서, 극단적이진 않겠죠, 당연히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뭔가 평소 먹는 것보다 더 이제 까다롭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왠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되게 저한테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좋잖아요. 운동은 좋지만.
좋은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애초에 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저 식단은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운동하고 뭐 과식만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싶습니다 했더니 의외로 선생님 되게 쿨하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봐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예. 아무튼 그런 상담 때부터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이게 운동하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 근육 뭐 이렇게 생기고 뭐 몸 멋있어지고 뭐 초콜릿 볶은 다 좋죠. 다 좋은데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거는 이 코어 복근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근이 이게 초콜릿 복근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좀 운동을 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회 끝나고 이제 쉬고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첫날 가서 이제 기본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제 팔굽혀펴기, 푸시업이랑 이제 윗몸 일으키기, 이제 실업이랑 뭐 이렇게 했는데, 기본 체력을 하고 선생님이 딱 처음 가르쳐 주신 게 이제 그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런치 동작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윗몸 일으키기죠. 그건데 이제 우리가 아는 머리를 이렇게 딱 싸매고 쭉 올려서 이제 그 팔꿈치가 막 머리가 거의 무릎에 닿을 만큼 올라오는 그런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딱 윗몸 일으키기 자세로 누워서 이렇게 팔을 쭉 뻗고 팔을 쭉 뻗고 이 손이 그냥 손이 쭉 뻗은 상태에서 손이 무릎 위에 이렇게 싹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상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첫날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시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배울 다른 동작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복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코어 복근, 이게 있어야지 다른 동작 할 때 다치지 않고 이 부분이 중심을 딱 잡아줘서 받쳐주고. 그래서 복근은 다른 운동은 모르겠는데, 복근은 내가 그 선생님께 이거를 복근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동작을 거의 매일매일 집에 가셔서 혼자서 운동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그거를 꽤 잘 지켰고, 10회째 때 중간 점검을 하는데, 그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세상에 첫날 그 체력 테스트 했을 때보다 2배를 했던 것 같아요. 첫날 체력 테스트 했을 때 숫자에 2배가 나왔어요. 네. 저도 하면서 아주 놀랐고, 꾸준히 하니까 복근이 붙는 거예요. 초콜릿 복근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까지 저는 배에 이제 살이 쪄 있고 지방이 있고 이렇게 배가 나왔거든요. 나온 배인데 이 안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빠지진 않아도. 근데 이 복근이 딱 생기는 이게, 제가 어디 걸을 때, 어디 서 있을 때, 회사에 앉아서 일할 때, 이게 진짜 딱 그 기둥처럼 딱 잡아주니까 정말 귀신같이 어깨랑 무릎이랑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다른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나 뭐 이런 걸 할 때 복근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조금만 배에 힘을 안 주고 살짝 푼다? 그렇게 하면 여지없이 이제 힘이 빠지고 부상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들 때 허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복근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이 뒤쪽 허리 쪽에 기립근이라든지 허리 쪽 근육을 엄청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허리가 나가는. 그러니까 복근에도 힘을 꽉 줘야 되고, 이 힘을 골고루 딱 힘을 줘서 버텨야지만 그 약간 무게가 무겁거나 힘든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이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그 부위들의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복근과 이런 부분들이 약하면 아예 운동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복근을 키우게 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남자들의 어떤 그 육체미와 이 막 근력과 막 헬스하고 이런 막 초콜릿 볶음과 한때 막 권상우 배우 막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도 했고,
저거 나도 한번 저렇게 운동해서 멋있는 몸을 갖고 싶어요. 전 이런 욕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복근 하는지 물론 미용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이유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왜 다들 코어란 코어 근육 얘기를 많이 하고 플랭크 해라 이런 얘기를 왜 많이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깨닫는 거는 참 진짜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이제 PT 20회로 끝이 났고 저 혼자 이제 개인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헬스를 끊진 않았는데요. 차일피일 좀 미루고 있는데 이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갑니까? 관성이 어디 가나요? 네, 이거를 잘 극복하는 게 성장하는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20배 했던 것 때문에 근육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곧 사라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지 않게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 그만둘 때 저보고 이제 선생님 늦지 않게 조금만 쉬시다가 그때 또 얼마 전에 코로나도 걸렸잖아요. 그 즈음에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회복할 겸 조금 쉬시고 너무 길지 않게 쉬다가 개인 운동 반드시 하시라고. 더 쉬시면 그동안 쌓아왔던 근육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가야 되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뭐 헬스장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뭐 구경을 했는데 뭐 딱히 뭔가 이렇게 딱 끌리질 않아서 주저리 변명해 봅니다. 내가 왜 변명을 하고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 몸을 보면 그 목표 달성에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뭐 근력이 붙고 그런 부분은 되게 이제 좋은 부분이었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죠. 제가 체중을 빼려면 유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저도 뭐 이번에 제대로는 처음 해봤지만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유산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씻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 유산소를 좀 하다가 후반 갈수록 그냥 유산소 안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사실은 빼지 못했고 오히려 반전인 게 운동을 하니까 입맛이 돌아가지고 식단을 좀 할걸. 이제 와서 후회되네. 체중은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비슷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도 저는 선생님도 그랬고 뭐 선생님도 나름 만족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체중이 유지됐으니까. 식욕이 돌아서 많이 먹었는데도 체중이 유지가 됐고 근력이 늘었으니까요. 근력이 늘고 체지방이 조금 줄고 그렇게 약간 보완이 돼서 체중이 유지가 된 거죠. 나름 저는 선방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정말 만나는 친구들마다 되게 놀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어깨도 펴지고 몸이 되게 커진 것 같다고. 이게 몸이 이제 살이 쪄서 살집이 생겨서 커진 게 아니라 자세가 올바라지고 어깨가 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자세가 탁 이렇게 똑바로 쓰고 뭔가 이렇게 당당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제 몸을 느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전에 약간 이렇게 어깨가 쭉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다녔다면 그렇게 되니까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너 되게 몸 갑자기 이제 바디 쉐입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저는 운동하면서 크게는 못 느꼈는데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이 보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조금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퇴근 후에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에너지가 생기고 체력이 좀 붙고 그 소위 운동하고 온 날에는 그 운동할 때 그 근력을 쓰면 이제 몸에 이제 아드레날린이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다음날 회사 가서 피곤함을 느끼고 그런 적도 몇 번 있긴 했는데
활력이 딴 게 아니구나. 활력이 아드레날린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하고 와서 갑자기 또렷한 정신으로 밥을 먹고 저녁 늦게까지 막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하고 막 그런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잠만 조금 더 이렇게 잘 수 있는 그거를 좀 연습을 하고 운동과의 잠과의 밸런스만 잘 맞춘다면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20회 정도 해가지고 후반부에도 좀 괜찮았는데 초반부 때는 말똥말똥해지고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고 갑자기 안 쓰던 막 몸 안에 있던 막 그 호르몬들을 쓰면서 아드레날린이 막 갑자기 생기니까 제 몸도 막 놀란 것 같아요.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이러지 마. 이러면서 평소 운동도 안 하던 놈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상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도 이제 뭔가 각성이 됐는지 초반에는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말똥말똥하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저는 20회 PT를 받으면서 제 몸에 대한 이해도 됐고 그리고 아주 근육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이런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근데 내가 이 근육을 쓸 때 이 근육과 이 근육을 같이 써야 되는데 내가 자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근육만 썼구나. 그래서 이 근육이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이 부분이 결리는 이유가 그 문제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근육들 약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려고 하고 좀 굳은 부분은 풀어주려고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어깨, 무릎, 그다음에 발목까지도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마지막 20회를 끝나고 선생님이랑 마지막 상담을 할 때 제가 어땠고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아주 꽤 만족스러워서 선생님한테 정말 운동하기 잘했다고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운동을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의 최근에 끝이 났던 이 재활 PT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경험담 플러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추천을 드리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꼭 이 헬스 꼭 이 개인 PT, 재활 PT일 필요는 없죠.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좀 여유가 되신다면 혹은 저처럼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적금이 생기시거나 그러셨다면 개인 PT, 특히 재활 PT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하나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저를 몰라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갑자기 유명한 김국환 선생님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제 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내 몸인데 내 몸을 잘 몰라.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잘 모르겠고. 참 신기하죠, 그죠? 나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자기 신의 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개인 PT도 좋고 재활 PT, 제가 받은 재활 PT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번아웃이 오고 많은 걸 느꼈던 게 마음과 몸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내 몸의 안 좋은 부분들을 잘 스스로 파악하고 그 부분을 좀 치료하고 운동을 통해서 또 근육을 만들고 뭉친 부분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을 다시 말 그대로 재활하고 내 몸을 스스로 이렇게 잘 챙겨가는 것들이 그게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을 챙겨가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내가 많이 체력이 떨어졌다, 근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요즘 활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에너지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 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좀 심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이 몸을 한번 쓰는 운동을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달리기도 정말 유행이죠. 달리기 클럽들도 정말 많이 생겼고, 뭐 같이 모여서 하셔도 되고, 혼자가 편하시면 혼자 가셔도 되고. 여러분 운동하면서 우리 살도록 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또 다짐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조만간이 아니죠,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을 등록하고 이 팟캐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또 하나의 다짐을 해보고, 제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했던 운동들이 있어요. 이 PT 말고도 한 2개가 더 있는데, 제가 했던 운동이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스포츠? 예. 하나는 클라이밍이고, 클라이밍은 그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배구입니다. 배구도 코로나 때 했던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지난 에피소드 중에 그 여자 배구 편 있죠? 가장 그 조회수가 낮은 여자 배구,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나만 관심 있는, 네, 그 편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배구를 되게 보는 걸 즐겨하다가 결국 직접 배워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2가지, 이 클라이밍과 배구에 대한 얘기는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에피소드 13번째 헬스 초보의 PT 여행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